올해 나이 74세 윤여정 씨는 4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선물이라도 하듯 70이 넘은 나이에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선물을 받았죠.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거쳐 IMF를 이겨내면서 육아까지 책임져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그다지 보장되지 않던 시기에 태어난 여성들, 바로 우리 할머니 세대입니다. 이런 그녀들의 희생을 알아주기라도 한 걸까요?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기 정확히 한 달 전 3월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등 애니메이션 제작의 명가 픽사는 윈드라는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한국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애니메이션이었죠. 사실 픽사라는 회사는 토이스토리라는 대작을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키운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5년에 이사회와의 의견 차이로 애플에서 쫓겨난 잡스는 애플 주식 한 주만 남겨두고 전부 처분해서는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인수하고 루카스필름의 그래픽 파트를 인수해 픽셀과 아트를 조합해 픽사를 꾸렸죠. 토이스토리, 라따뚜이 등 대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한국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애니메이션은 큰 의미가 부여된 작품입니다. 이 윈드라는 애니메이션은 한국 할머니의 희생을 그리고 있는데, 지하동굴에 갇힌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지상으로 올려보내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손자를 위로 올려보낸 후 할머니는 손자가 내려준 밧줄에 손자가 좋아하는 감자도시락을 올려보낸다는 구분 분량의 영상이 공개되자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개된 지 2달 만에 조회수 940만 회를 기록했으니 가벼이 웃고 넘길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만약 한 명당 1,000원씩만 시청료를 냈다고 단순히 계산해도 무려 94억 원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포기하고 무료로 공개한 것은 한국 할머니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재미교포 2세 에드윈 장 감독은 자신의 할머니를 보며 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6.25 이후 자식 넷을 홀로 키우며 미국으로 이주한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이 애니메이션을 기획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미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무차별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대부분 영어로 적힌 댓글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따르는 희생은 눈파란 외국인들에게도 감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지난 4월 12일 영국으로부터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주는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그녀가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도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지만, 그녀는 의외의 유머 감각으로 전 세계 언론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우조연상 수상 직후 화상으로 수상 소감을 밝히며 고상한 척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 섞인 말 한마디에 좌중에선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오며 환호했죠. 사실 아무리 화상으로 진행되는 시상식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몇 명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상당히 두려웠을 법도 한데, 당황하지 않고 유머 한 조각 섞어 멋진 수상 소감을 전했죠. 그리고 불과 2주 뒤 그녀는 또 한 번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미국 아카데미에서죠. 사실 그녀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2020년 초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비교되기도 했으나 이는 전혀 다른 부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지만 유일하게 수상하지 못한 것이 여우조연상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윤여정 배우가 미국 최대 영화상인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다양한 차별의 벽을 넘은 쾌거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평론가들은 미나리에서 그녀가 보여준 보편적인 연기가 비영어권 영화를 홀대해온 아카데미의 기조마저 수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영어로 연기한 것이 아닌 한국어로 연기에 수상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쓸기는 했지만 연기로 상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일각에서는 기생충의 작품상보다 더 역사적이라는 평가도 내놓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더 대단했던 것은 역시나 시상식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쇼를 뒤집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함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는 마리아 바칼로바, 글렌 클로스, 아만다 사이프리드, 그리고 올리비아 콜맨 등이었습니다만, 그녀는 자신이 잘해서 수상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좀 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여성들의 로망으로 꼽히는 브래드 피트를 단번에 조연으로 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브래드 피트는 미나리 제작사 대표이기도 한데 그녀는 수상소감에서 드디어 만났다면서 우리가 영화 찍을 동안 어디에 있었냐라며 그와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후 무대 뒤에서는 브래드 피트에게 다음 영화에서는 돈을 조금 더 써달라고 말해 제작자 피트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브래드 피트를 옆에 두고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 여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워낙에 독보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세계적인 스타인데다 자신들의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대표라는 지위도 가볍게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그녀는 당당하게 브래드 피트에게 재치 있는 농담을 건넸고 여성 잡지 인스타일은 윤여정은 피트를 놀린 뒤에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그녀는 다소 불쾌할 수도 있을 법한 질문에 위트 있게 대답해 기자를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상식 직후 아카데미 측에서 마련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는 브래드 피트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사실 여성에게 이런 질문은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녀는 이 또한 재치 있게 받아넘겼습니다. 나는 냄새 맡는 개가 아니라면서 그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녀 이런 유머러스함은 한국인들, 특히 할머니 세대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속한 70대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분들이니까요. 7, 80대 여성들은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6.25 전쟁을 겪고 한국의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로 여성의 권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요즘은 유리천장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녀들이 젊었을 적에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오로지 남편과 자식 그리고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분들입니다. 성장이 우선시되던 시대에 평등을 논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로 진출할 수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도 없어 그녀들은 모든 사랑을 자녀에게 쏟아부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소 억세고 진지할 것만 같았던 70대 할머니가 전 세계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세계 최고 인기 배우에게 농담을 건네고 주눅들지 않고 영어로 인터뷰하는 모습은 큰 감동을 불러왔죠. 영어권에서 서로 서먹서먹할 때 이 서먹함을 깨는 것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처음 아카데미에 오르고 처음으로 윤여정이라는 한국인을 본 헐리우드 배우들을 향해 그녀가 던진 첫 마디는 유머였습니다. 영화 촬영할 때 어디 계셨냐는 그 한마디로 모든 배우들과의 아이스 브레이킹은 끝났죠. 70년이 넘는 동안 가진 삶의 고난을 모조리 이겨낸 그녀들만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소통 채널이 생기면서 많은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유튜버 중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박막리 할머니가 아닐까 합니다. 130만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는 그녀는 구수한 말솜씨와 옆집 할머니 같은 친근한 캐릭터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해도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하는 편이라 그녀조차도 왜 그녀가 인기 많은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의외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박막리 할머니를 두고 가장 영감을 주는 채널이라며 극찬했고 그녀를 미국으로 직접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본사까지 초청받아간 그녀를 보기 위해 순다르 피차이는 맨발로 뛰어나와 그녀를 만났고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껏 본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영감을 준다며 감사함을 표했죠. 그리고 유튜브 CEO 수잔 워치스키는 그녀를 보기 위해 직접 한국까지 찾아와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녀 역시 평온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2017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너무나 기구하고 불공평해 보였죠. 1947년 이남 사녀 집안에서 태어나 막례라는 이름을 받아 20살 되던 해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3남매를 낳고 무책임하게 가정을 벌이면서 파출부, 식당일, 리어카 장사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기도 여러 번 당해 삶의 쓴맛을 고스란히 삼키던 71세가 되던 해에 그녀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손녀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하면서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71세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과 사회적인 인식으로 점잖 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동갑내기 윤여정 씨가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자 그녀는 직접 만든 미나리전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미나리전으로 동갑내기 친구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죠. 다소 무뚝뚝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팬이 많은 이유는 때로는 삶의 경험에서 오는 진한 교훈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했던 말 중에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어 공유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내가 데뷔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올까봐 쩔쩔 매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일입니다. 어떤 길로 가든 고난은 오는 것이니까 그냥 가던 길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고난은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